이번 강은 2020년입니다. 2020년에도 마지막 회입니다. 제4회 11월 29일 날 시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 산업안전기사는 4회라는 게 없어요. 왜 4회가 없냐 그러면 바로 1회, 2회, 3회까지 밖에 없는데 우리 2020년에는요. 별일이 다 생겼습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재앙이 왔죠. 그래서 한 번 더 시험을 추가로 보게 되어서 4회가 됩니다. 그래서 필답형뿐 아니고 작업형 문제가 너무 많은 해가 바로 20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의한 날짜는 2020년 11월 29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언제냐고요? 2020년 4월 2일 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 1월 16일 날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2021년 4월 20일 날 법을 바꾸겠다고 또 시행령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2021년 4월 20일까지 적용하는 법을 적용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만약에 4월 25일 날 시험을 보신다면 반드시 25일 시행되는 법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정보가 바로 최고의 합격 비결의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에러가 있다면 저 전화번호가 여러분 책 표지에 있습니다. 017-321-278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 더 추가했어요. 010-7209-6627 번호도 있습니다. 어느 걸 하셔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는요, 존재 이유가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축하의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필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새벽에 전화가 왔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필답형과 작업형에 합격하면 최종 전화가 옵니다.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들의 자격증도 어때요? 지금 굳이 한국산업인력을 가실 필요도 없죠. 바로 대한민국 우체부 아저씨가 딱 오토바이를 타고 자격증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바로 또 본인이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수첩으로도 상장형으로도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돼서 이런 거는 상당히 좋아. 그런데 시험 원서요 접수시키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아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죠.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국가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어떠냐? 저는 어쨌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기보다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제가 존재한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고 오늘 또 혹시 궁금사항을 지금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0년 정기적으로 보는 정기검정 4회라고 그러는데 4회 11월 29일 날 본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산업안전기사는 시험 시간이 1시간 30분이에요. 문제는 몇 문제 나오냐? 항상 정해져 있죠. 14문제입니다. 물론 출제 기준상은 10에서 15문제 정도라 그랬지만 항상 14문제가 나와요.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 배점 얼마? 바로 필답형이 55점이야. 그럼 45점 어디냐? 바로 작업형이 45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성은 뭐가 중요하냐? 사실 필기가 가장 중요해요. 필기 합격하셔야만이 실기 시험을 볼 응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필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 필기 된 다음에는 바로 필답형이 중요해요. 왜? 필답형이 55점 맞으면 작업형은 몇 점? 바로 5점만 맞아도 합격이잖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앞에 보는 시험들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카페 같은 데 보면 만점 합격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점 합격 증명서도 제가 붙여놨어요. 여러분도 만점의 합격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작업 발판을 하는데요. 일체형 거푸집, 작업 발판까지 포함된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그런데 이것은 학문이 아니에요. 물론 공사를 시공하니까 뭐 예를 들어 건축 시공하기 여기는 학문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법적인 기준이에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는 바로 법에 있다. 어디에 있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7조예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바로 갱폼입니다. 그 다음에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냐? 영어로 써야 되나? 안 써도 돼요. 또 한글로 써야 되나? 한글로 안 써도 괜찮아. 2개 중에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영어로 써도 좋고 또는 한글로도 써도 좋고 또 저는 영어도 잘하고 한글도 잘하면 갈로 쳐가지고 영어와 한글을 함께 써도 좋다. 그러나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쓰든지 한글로 쓰든지 한 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요.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험이 왜? 2012년부터 20년 산업기사까지 출시됐으니까. 바로 시험은요, 기사와 산업기사 구분이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해물 해놓고 좀 잘했어요. 화학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학물질을 취급 시 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운반하거나 저장을 다 어떻게 취급하는 데 포함된다면 취급 시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하거나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놓거나 또는 뭐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가 비치할 사항 3가지를 쓰셔야 하는데 이 내용 역시요 학문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은 산업안전 시행규칙 167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이것도요 2021년 1월 16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문제하고 틀려요. 새로운 문제라고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취급하는 작업 공정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 장비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컴퓨터에 쉽게 말 전산 장비는 컴퓨터에 아예 볼 수 있게 만든다라 이거예요. 요새는 이외에도 뭐 AI로도 할 수 있겠죠. 완전 로봇가 다니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떤 방법이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도는 비치해야 되는 내용 3가지. 요거는 바로 법적 기준이 되겠어. 똑같이 쓰셔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이걸 줄이고 할 게 없잖아요. 반드시 함께 거의 99% 갖게 쓰셔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 필기시험에 엄청 많이 했잖아요. 바로 이런 거는 뭐 감사합니다죠. 2020년은 제가 의미로 만들어놨고요. 5월도 제가 의미로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업장이에요. 평균 근로자가 몇 분 800명 근무한대요. 연간 재해 건수가 5건이나 합니다. 도수율을 구하시오고는 이건 볼 거 없죠. 도수율은요.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연간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육성 또는 100만 하면 되죠. 그럼 요거는 쓸 필요도 없죠. 쓸 필요 없어요. 왜? 요것만 쓰면 돼. 가정식. 그래서 바로 그 연간 총 근로시간수는요. 평균 근로자 수 곱하기 하루에 근무가 몇 시간? 8시간. 곱하기 300. 하니까 이게 바로 2,400이야.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2,400 그대로 돼. 왜? 근로자가 연간 근무하는 근로시간은 2,400시간입니다. 그래서 재해 건수가 몇 건? 5건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10의 육성을 하면 얼마요? 요것도 지금 요게 요렇게 돼 있잖아. 사실이 곱하기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실수를 이제 하는데 이걸 이제 바로 이제 책도 나오기 전에 제가 하다 보니까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수정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가 뭐요? 너니 알고 곱하기다. 10의 육성하면 바로 뭐다? 2.60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이거는 뭘 해? 바로 계산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계산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당연히 계산기 가지고 가죠.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는 뭘 가져갈 수 있다? 계산기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죠. 네 번째 문제는요. 바로 이 내용은 2018, 22년도 나왔다는 걸 3번 문제고요. 네 번째 문제 보면요. 화학 문제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학문이 아니에요. 이상화학 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 상태. 이상은 뭐냐 하면 이상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상 상태로 인한 압력이 상승합니다. 당해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하는 이유 3가지를 써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화학에서 다룰 수 있지만 역시 뭐다 이것은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야 돼요. 어디 있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62조 파열판 설치로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반응 폭주 및 극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 물질로 노출돼 주위의 자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 이상의 물질 누적돼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3가지가 바로 파열판을 설치한 이유입니다. 우리 필기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문제죠. 2010년부터 역시 2020년 사이에도 4번이나 나왔어. 기사와 산업기사 구분 없다. 근데 실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요, 기사만 시험 보는데, 그럼 기사만 공부, 그래, 기사만 공부했대. 기사만 공부하시는 분은 10년치 이상. 반드시 작업형에 필다면. 산업기사 그러면, 산업기사도 산업기사만 10년치 이상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점을 위해서는 가끔씩 시간 할 때 기사도 보시고 산업기사도 보는 방법도 중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복습하거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실기는요, 필답형이든 작업형이든 정독을 해야 돼. 많이 하는 것보다 확실히 자신 있는 문제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눈으로 보고 동영상을 보고
손으로 써봐야 돼. 또 귀로 듣잖아. 입으로 중얼거리도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육 효과 중에 100점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섯 번째 문제요. 다섯 번째 문제는요. FT도에서 컷셋을 모두 구하시고 컷셋이라는 건 뭐 다른 말로 하면 고장날 확률을 다 구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거는 보면 엄청 겁낼 것 같아. 겁낼 게 없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요놈이 5R이잖아요. 항상 기준은 뭘 해? AND야. 얘를 기준에 얘를 5R을 그냥 여기 가서 11, 14, 15, 16, 17, 12, 14, 15, 16, 17, 13, 15, 16, 17. 이거 바로 뭐야? 컷셋이 되는 거야. 간단해요. 그럼 해답을 한번 보죠. 맞나? 바로 맞지? 바로 AND니까 위가 AND니까 실제 얘가 AND였잖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 이거는 뭐 이게 G1, G2가 되겠네. 이거 G3. 사실 얘와 얘가 곱하는 거잖아. 결론은 뭐야? 그리고 이거 갖다 옮겨서 실제 요것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 놈만. 이러면 컷셋이 되는 거죠. 이 내용 역시 2013년 10월 1일 문제 1번도 보시지만 실제 2016년 4월 17일 날도 2020년 7월 25일 날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요. 이거는 뭐 정말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다음 보기업 방폭구조 기호를 보고 방폭구조 이름을 쓰라는데 Q는 뭐요? 바로 충전 방폭구조, 충전 방폭구조. D는 뭐요? 바로 내압 방폭구조. 이걸 가지고 압력 방폭구조라고 쓰시면 안 돼. 압력 방폭구조는 뭐예요? 압력 방폭구조 바로 P죠, P. 그래서 내압하고 압력하고 틀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08년, 2019년에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2020년요. 뭐 SS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해 발생 현황이 보기와 같을 때 도수율을 구하셨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합격시켜 주려고 그래서 바로 평균 근로자가 300명입니다. 월 평균 재해거수 요걸 잘 알아야 돼. 12달 곱해야 되고 알아야 돼. 그다음 휴업일수가 219일이에요. 요걸 빼야 되겠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연간 며칠 했다? 280일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그럼 도수율 연근로 시간 수분의 연간 재해거수 요것도 어떻게 요 대신 10에 육성 이렇게 써도 괜찮아. 봐요. 항상 특별한 말이 없어. 평균 근로자가 300명이야. 300명인데 하루는 8시간 근무해. 근데 1년에 300일 근무 안 한대. 280일을 하겠다.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월 2건이니까 10이니까 24야. 곱하기 10의 육성 돈 100만 하니까 35.714. 특별한 말이 없으면 소점 셋째자리에 바로 의미가 몇 자리 기록한다? 둘째 자리만 기록한다. 35.7. 또 용어 쓸 필요 있다. 쓸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쓰면 된다. 바로 여러분 식만 쓰면 되지. 식만 공식은 쓸 필요 없어. 가정 식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요, 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 필기 때도 수없이 기억했던 문제입니다. 방어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요, 양도 빌려줄 수 없어요. 대여할 수 없어요. 양도라는 건 완전히 팔아야 돼요. 판매할 수 없거나 또는 빌려줄 수 없거나 또 설치도 못해요.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도 안 되면 기계기구의 방어정치 세 가지를 써라고. 요게 딱 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준다고, 이렇게. 땡땡땡땡땡 해. 그럼 예초기는 바로 뭐요?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에는 해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장치. 실제는 세 가지는 이렇게 하면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예초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해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 방출장치.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금속 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는 헤드가드. 그럼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다 써야 돼. 다 쓰실 필요 없어. 이 중에 한 가지만 씁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등. 이것도 지게차를 긴데 쓸 필요는 바로 여러분 자신 있는 거 세 가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나와 있고요. 역시 산업안전법 시행령 별표 20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이 나왔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도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무려 몇 문제 나와서 7번이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좀 9번 같은 거는요, 사실은 뭐 추상적인 문제지만은요, 대부분 점수를 주겠다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봄철입니다. 정전기 예방되지. 그러니까 봄부터 여름, 겨울 뭐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날씨가 건조하고 뭐 정전기가 더 일어나죠. 그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하거나 제전기를 사용하거나 대전 방지제를 사용하거나